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단원 비교 구문이에요. 자, 먼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예문까지, 간단한 예문까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해야 비교 구문을 쉽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비교 구문이라고 하면, 이 구문이라는 말은 뭐 빼도 상관없고요. 우리 전 시간 또 전전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하고 부사, 이 두 단원하고만 관련되는 거예요. 이 두 품사와 연관이 돼서 이제 비교 구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의 쓰임은 그대로, 원래 쓰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이런 명칭이 나와요. 비교라면 좀 넓은 개념이고, 이 비교에서 다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급을 이용한 비교,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최상급을 이용한 비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라는 건 좁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다시 넓은 의미로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제 뭐 명칭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별 의미 두지 말고, 원급이라든가 비교급이라든가 최상급 이런 걸 이용한 이제 비교인데, 형용사와 부사는 바로 이런 구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는 또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만드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해줄 테니까, 대신 좀 이따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럼 이제 이 원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을 말해요. 원래 단어. 그냥 비교급이랑 최상급 만들기 전 원래 단어. 그래서 이제 원래 단어를 이용한 비교가 있고,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비교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급 비교부터 기본적인 틀을 보세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원래의 용법은 그대로 유지해요. 용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용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 앞에 as를 쓰고 그 뒤에 또 as를 쓰면 이게 바로 원급 비교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불러요. as 원급 비교. 그러니까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급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as, 원급, as 이렇게. 비교급 비교는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than 이렇게 써주면 이걸 바로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는 형용사나 부사를 최상급으로 만들고 앞에다가 덜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최상급 비교라고 하는데, 최상급 비교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원급과 비교급은 대개 비교하는 대상이 두 명의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두 개의 물건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라면, 최상급은 비교되는 대상이 넓어요. 셋 이상이에요. 세 사람 이상 또는 세 개의 물건 이상 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럴 때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은 셋 이상이라는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상급 앞에 덜을 붙인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요. 최상급이 사용이 됐을 때는 항상 최상급 뒤에는 그 셋 이상의 범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여요. of라는 전사가 나오고 뒤에는 복수명사. 바로 이런 형태로 뭐 친구들 중에 가장 키가 크다, 친구들 이런 표현이 of 플러스 복수명사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또는 한국에서 가장 크다 할 때 in Korea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 뒤엔 단수명사 이런 형태로. 그래서 최상급 뒤에는 항상 이런 수식어 형태가 있고, 이 수식어는 그냥 붙인 게 아니라 그 비교되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필수적인 구문이라고 봐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틀인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먼저 원급 비교부터. 원급 비교는 앞에 있는 as는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왔죠. 그래서 앞에 있는 as는 부사고요. 품사가. 뜻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as는 뜻이 뭐뭐만큼 뜻이 있고, 이제 이걸 조심하세요.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격이 온다. 주어 자리에 쓰는 형태. 이렇게 기억을 해둬요. 접속사기 때문에 주격이 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비교급 then이요. 비교급 then에서는 이 뒤에 있는 then 있죠. 역시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 then이 뜻이 이거예요. 뭐 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보다 키가 크다. 나보다 할 때 보다. 그런데 여기 then도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역시 주격이 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정확하게 외워둔 다음에 관련시켜서 이렇게 이제 암기들 하고, 자, 다시 원급으로 올라가서 이 원급 비교를 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겠죠. 그러면 not 쓰고 as, 형용사나 부사 as 이렇게 쓰면 이제 평범한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as 원급 비교에서 앞에 not이 나오면 앞에 있던 이 부사 as 있죠. 이 부사 as를 so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s는 금방 익숙해지니까 바로 so를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not so as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끝으로 여기서 바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not so as랑 같은 뜻인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비교급에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쓰고 형용사나 부사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less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뒤에는 than 이렇게. 자,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뜻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표현들이 처음엔 좀 낯설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니까 less than 요걸 이제 예문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less에는 부정의 뜻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less와 than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추가로 들으세요. 이 원급 비교 만들 때 뒤에 있는 as,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만들 때 뒤에 있는 than. than과 as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비교 구문에서 나오는 접속사 as와 than. as와 than. 뒤의 반복되는 표현. 반복 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두고, as와 than, 이 앞에 있는 as 말고요. 접속사 as와 than 뒤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as와 than 뒤에 반복되는 말이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 as와 than 뒤에는 이제 비교되는 대상만 딱 이렇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는 당연히 이제 B와 비교되는 또 A라는 게 있을 거고, 원급 비교와 비교급은 둘을 놓고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A와 B, 비교 대상이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교되는 대상, 기호로 A와 B라고 하고, 비교 대상인 A와 B는 반드시 대등해야 돼요. 그 등위 접속사가 연결할 때 대등해야 된다는 것처럼 똑같아요. 대등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A와 B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B를 먼저 찾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as와 than 뒤에는 반복되는 말은 다 생략해버리고 비교되는 대상만 남길 거니까 요게 금방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as 뒤를 보면 바로 보일 테니까. 그래서 B를 먼저, 비교되는 대상을 찾는 요령, B를 먼저 찾고 B와 대등한 걸 앞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B의 형태와 대등한 거. 그래서
B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고 이렇게. 자, 이게 비교 구문의 제일 기초지만 제일 핵심 이론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한번 보세요. He is tall.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는 키가 크다. 그런데 she is tall. 그녀도 키가 크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키를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크다는 점은 공통인데 키를 비교해 봤더니 둘 다 큰데 똑같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남자가 키가 더 클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남자가 키가 더 작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바로 원급, 비교급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래 원문장은 바로 이거라고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되는 대상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먼저 원급 비교를 사용해 볼 테니까 보세요. 톨이 지금 주격보호로 쓰였는데 정상적인 주격보호로 쓰인 형용사예요. 자, 여기서 톨 앞에 as를 써요. 그리고 톨 뒤에 as를 쓴 다음에 뒷문장을 쫙 붙여요. She is tall.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는 요 뒤에 있는 as가 접속사다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부정으로 만드는 거 두 가지는 좀 이따가 따로 쓰기로 하고요. 이제 이걸 비교를 하는데 그 남자가 키가 클 경우는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그 여자보다 키가 더 크다. 이렇게. 이럴 때 비교급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He is tall. 정상적으로 쓰고요. tall을 비교급으로 만들어야죠. 짧은 단어는 단어 끝에 이렇게 ER을 붙여줘요. He is tall. 여기다가 이 단어를 비교급으로 만들 때 이 단어에다가 끝에 ER을 붙여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비교급이라 한다고. 그러면 더 키 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교급이 됐으니까 뒤에는 than. 그리고 than은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럼 뒷문장 쫙 써요. She is tall. 이렇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해석부터요. 원급 비교, 제일 기본적인 원급 비교부터. 그 남자는 그 여자가 키가 큰 거만큼이나 키가 크다. 해석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그는 그녀가 키가 큰 것만큼 키가 크다. 이제 비교급. 그는 그녀가 키가 큰 것보다 더 키가 크다. 그래서 그 남자가 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바로 주어를 기준으로 he하고 she가 비교가 되지만 주어를 기준으로 이런 문장을 우등 비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그는 그녀만큼 키가 크다. 똑같죠, 키가. 둘 다 크고 똑같죠. 이런 걸 똑같다. 동등 비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주어가 그 여자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작을 때도 이제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다면 우리 방금 배운 거 해요. as와 than 뒤에 반복되는 말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 as 뒤를 보니까 she is tall 할 때 is tall이 앞에 나왔던 is tall이 나왔던 게 뒤에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is tall 이렇게 생략. 해서 바로 여기까지 쓴다고. 그래서 as 뒤에는 주격이 온다.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예요. 여기요. as 뒤에 주격, than 뒤에 주격이 온다. 이건 이 as와 than이 바로 접속사라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해주려고 추가로 적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문장도 than 뒤를 보면 she is tall에서 is tall이 반복되죠. 그래서 요 is tall은 생략.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than 뒤에 주격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than 뒤에 만약에 her 이렇게 목적격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문장에서 보는 표현이에요. 보는 형태. 이제 쓸데없는 거 다 생략해버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는 그녀만큼 뒤에서 올라와야 돼 해석이. 그녀만큼 키가 크다.
자, 이제 이 문장을 부정할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he is, 우리 방금 배운 것도 해요. not, 그 다음에 as를 그냥 써도 되는데 방금 배우기를 부정어가 앞에 있으면 as 대신에 so를 써도 된다. 그리고 so가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꿔서 쓰자면 so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주격보호로 쓰이던 told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s she. 자, 이렇게. 자, 이걸 less than으로 또 고쳐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같은 뜻이고 he is not so 대신에 less. 그리고 원급 told 그대로 내리고 told은 원급이지만 앞에 less가 비교급이죠. 그래서 뒤에는 than을 또 써야 되고 그리고 she 이렇게. 지금 일부러 색깔을 달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간단했던 문장 딱 세 단어로 문장이 성립이 됐었는데 그건 지금 하얀 분필로 계속 써놨고요. 그 다음에 뭐 원급 비교든 비교급 비교든 그래서 내용상 동등 비교든 우등 비교든 간에 추가된 걸 지금 노란 분필로 쭉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급이든 비교급이 들어가서 문장이 조금 복잡해졌다 생각이 돼서 분석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빨리 원래 문장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연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을 먼저 찾아놓고 그래놓고 갖다 붙이듯이 해석을 해주는 것도 비교구문 해석하는 요령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는 키가 크다 그녀만큼 이렇게. 그는 키가 크다 그 여자보다 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두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쳤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하는지. 그는 그녀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그는 그녀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그 남자도 키가 크긴 커. 키가 크긴 크긴데 그 여자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비교 대상에 비해서 열등하죠. 그래서 바로 이걸 열등 비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등, 열등, 동등은 주어를 기준으로 한 내용의 설명이에요. 특별하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 것도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위에 것처럼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에 맞춰 해석을 하자면 그는 그녀보다 키가 적다. 또는 그는 그녀보다 키가 덜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키가 더 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원급과 비교급을 사용해서 쫙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최상급. 역시 he is tall 정상적으로 쓴 다음에 tall을 최상급으로 고쳐요. 이렇게 est. 짧은 단어면 이렇게 est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키 큰. 그리고 최상급에는 덜을 붙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끝을 내버리면 이런 표현은 틀려요. 그는 키가 가장 크다. 범위가 없기 때문에 틀려요. 바로 이런 수식어가 붙어서 범위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 Korea 한국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다. 또는 이렇게 of his friends 이런 식으로. 그래서 of 뒤에는 복수명사, in 뒤에는 단수명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그의 친구들 중에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문으로 원급, 비교급, 최상급 받고 이렇게 문장이 약간 복잡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해석으로 그 여자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먼저 하고 이제 좀 더 기초적인 건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다 하긴 했겠지만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세요.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규칙 변화, 또 하나가 불규칙 변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불규칙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단어들이 몇 단어 안 되고 생각보다 쉬운 단어들에서 불규칙 변화들이 있고 불규칙 변화 중에 일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오히려 규칙 변화를 조심하세요.
규칙 변화는 딱 하나가 아니라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 때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짧은 단어, 그러니까 이제 이름절 단어라고 생각해요. 짧은 단어를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드는 경우, 긴 단어, 이음절 이상 긴 단어를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드는 경우가 다르니까 짧고 긴 거에 따라서 규칙 변화가 다르니까 요걸 한번 이제 보라고요. 자, 먼저 짧은 단어는 우리 방금 배웠어요. 비교급으로 만들어라. 그럼 단어 끝에 ER을 붙여요. 그래서 요 ER의 뜻이 더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더 뭐뭐한. 짧은 단어는 최상급으로 만들어라. 단어 끝에 EST를 붙여요. 그러면 요 EST를 붙이면서 이렇게 가장, 그럼 방금 한 거 톨리스트, 가장 키 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긴 단어는 예를 들어서 important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비교급으로 만들어라. 더 중요한, 최상급으로 만들어라. 그럼 가장 중요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비교급으로 만들 땐 이렇게 해요. 긴 단어 앞에 모아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단어는 비교급이 이렇게 두 단어예요. 모아, important. 그리고 여기 모아가 뜻이 더. 최상급으로 만들어라. 단어 앞에 most. 여기 most가 바로 위에 EST의 뜻이에요.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여기 most가 바로 가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그럼 이제 규칙 변화가 짧을 때는 이렇게 단어에다 ER이나 EST 붙여가지고 한 단어지만 긴 단어는 more important, most important 해서 이제 두 단어가 돼야 more를 추가하고 most를 추가해야 비교급 최상급이 된다라는 거 배웠죠. 불규칙 변화 중에 하나 확인할 테니까 보세요. many도 많은이고 much도 많은이죠.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쓰는 거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에 쓰는 형용사였어요. 많은. 그런데 many와 much의 비교급이 불규칙이에요. 비교급이 more, 최상급이 most. 많이들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했으니까 뜻해봐요. many와 much가 많은. 그런데 more니까 비교급이니까 더 많은. most는 최상급이니까 가장 많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고 잘 보라고요.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조금 뭐가 헷갈리겠구나 이런 걸 느낄 거라. 뭐냐면 위에 있는 모아는 뜻이 이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모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모아는 뜻이 이거고 위에 있는 most는 뜻이 가장인데 아래에 있는 most는 가장 많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요 단어에서 우리한테 허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이 상태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면 모아가 어쩔 때는 더고 어쩔 때는 더 많은지를 조금만 여기서 새기고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모아와 여기 모아 비교 방법, 여기 비교 방법, 이게 이거예요. 만약에 모아가 덜하면 모아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긴 단어가 나오겠구나. 원칙적인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가 만약에 더 많은이라면 애초에 원급이 이건데 요건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이니까 뒤에는 명사가 올 거 아니에요. many books, much wate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모아 뒤에는 명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해주면 금방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모아가 붙으면 해석을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모아가 붙으면 해석을 더 이렇게.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이걸 놓치고 가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세요. 교재에 약간 오타가 하나가 있으니까 좀 잘못된 걸 하나를 좀 정정을 하세요. 175페이지에 비교 구문의 1번에 형용사 및 부사의 비교 변화해서 규칙 변화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2번에 불규칙 변화 보세요. 몇 단어 안 되고 단어 자체도 알만한 단어도 있고 또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암기를 해버리세요. 자, 근데 그 불규칙 변화의 세 번째 줄을 보면 old를 변화를 두 가지로 시켜놨죠. 그걸 잠깐 보세요.
old라는 형용사는 변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규칙 변화예요. older, oldest. 책에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 오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설명이에요. 또 하나 비교 변화는 요게 이제 불규칙이에요. elder, eldest.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는 원칙대로 규칙 변화고 짧으니까 단어 끝에 er, est.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앞에 철자가 변화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이 됐죠. 그러면 뜻이 다르거든요. 위와 아래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먼저 위부터 old의 대표적인 뜻은 나이가 많은이니까 여기 older는 더 나이 많은, oldest는 가장 나이 많은. 그래서 이건 나이를 뜻할 때의 비교급과 최상급인데 그래 이제 이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lder와 eldest는 어쩔 때 쓰냐? 이건 순서를 뜻할 때 써요. 순서. 그래서 이해가 되나 보세요. elder 그러면 우리가 손 윗사람 그럴 때 손 위의 이런 거 있죠? 그런 뜻이에요. 손 위의. eldest 가장 손 위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brother라고 나오면 남자 형제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폭이 넓은 거죠. 뭐 형도 가리키고 동생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방금 배운 elder를 써서 elder brother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남자 형제 중에 형을 가리키는 거야. 형. 자, 이런 식의 순서를 말하는 거야. 자, 또 요것의 한 예로 eldest에다가 뒤에다 son 쓰고 앞에 더를 붙였다고 해요. 그러면 the eldest son 이러면 가장 손 위의 아들. 그래서 큰 아들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바로 oldest와 eldest 이것은 순서를 뜻할 때, 이건 나이를 뜻할 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도 late도 시간을 뜻할 때와 순서를 뜻할 때가 다르죠. 다음 아랫줄에 있는 father, fa도 거리를 뜻할 때와 정도를 뜻할 때가 다르죠. 이렇게 내용을 잘 따져주면서 하나하나 외워나가세요.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지금 비교 구문에서 지금 여기는 좀 기초적인 거 확인해 준 거고 조금 전에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기본적인 걸 설명했죠. 요것이 제일 중요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익숙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원급 비교의 몇몇 주요 표현, 비교급 비교랑 관련된 몇몇 수거, 그 다음에 최상급이랑 관련된 몇 가지 것을 한 번에 쭉 정리하면 이제 비교 구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예문들이 있으니까 예문들은 좀 잘 활용하면서들 하고요. 자, 비교 구문은 2시간으로 나눠서 할 거니까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